자, 여기서는 이제 교재 59페이지에 있는 3D 스캐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스캐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CAD는 Computer Aided Design 혹은 드래프팅 해서 이렇게 어떤 3D 도면을 3D 모델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툴 혹은 편집하는 툴로 CAD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스캐너 같으면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2D 스캐너라고 있습니다. 2D 스캐너 하면은 어떤 서류가 있으면은 서류에 있는 글들을 모두 이렇게 스캐닝 하면은 JPG라든지 이런 파일명으로 이렇게 스캐닝해서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XY 정도만 이용해서 XY 좌표상에 XY만 있더라도 충분히 어떤 글씨라든지 그림의 포인트의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스캐너입니다. 자,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CAD로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CAD 드래프팅해서 치수 넣어가지고 하나하나 그리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형상을 3차원으로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3차원으로 뜨는 원리는 뭐냐면은 어떤 빛을 비추면은 빛이 돌아오는 여기에서의 데이터를 취득을 해가지고 X, Y, Z 3차원 공간상의 어떤 점의 좌표를 쭉 읽어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D 스캐너라고 그러면은 스캐너 2D 하듯이 깔끔하게 2D의 면이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3차원이다 보니까 어떤 빛을 조사해서 반사되는 데이터를 취득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빛이 들어가서 반사하는 물질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방식 스캐너도 있지만은 대부분 빛을 이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반사하는 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머리 부위라든지 머리 부위, 그 다음에 눈썹이라든지 뭐 수염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면서 선이기 때문에 빛이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산란이 되든지. 그러면은 데이터가 제대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D 스캐너 하면은 무조건 완벽한 형상이 다 스캐닝 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착오입니다. 사실 3D 스캐너에서 작업하는 것은 한 10%, 20% 수준밖에 안 되고 실제로는 이제 편집하는 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에 스캐닝한 결과를 보면 어때요? 보면은 여기 눈동자도 없고 콧구멍에 구멍도 뚫려 있고 머리 부위에 안 나와 있지, 귀도 엉성하게 나와 있고, 이런 데이터를 놓아두고 그 다음에 뭐 머리를 만든다든지 눈썹이라든지 눈이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편집하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편집이 다 끝나면은, 앞에서 말씀 늘 드렸다시피 어떤 파일명에 뭐 STL이라든지 이런 파일명을 불러옵니다. 3D 모델을 여기에 이제 요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CAD 작업이라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CAM 작업이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Q라가 있는데 Q라에서 모델을 이렇게 불러와서
적층이 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을 돌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뽑아내는 게 뭐냐면은 NC 코드를 뽑아냅니다. NC 코드. 예를 들어서 G 코드. G 코드 뽑아낸, 어떻게 보면 이게 메모장이라든지 워드 프로세서에서 G 코드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만 중요합니다.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 넣고 프린팅 하면은 이런 프린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눈도 이렇게 다 만들어 넣었네. 그죠? 넣고 콧구멍도 다 수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 뒤에 부분은 이제 편집하러 날려버렸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요거는 지지대입니다. 서포트라 그래요. 서포트. 자, SLA 타입이라든지 FDM 타입, SL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파우더 베드로 하는 거, 분말을 이렇게 베드에 통에 이렇게 쭉 당겨진 것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굳이 이런 것들은 파우더가 이렇게 쭉 돼서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뭐 SLS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서포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FDM 타입이라든지 SLA 타입은 어떤 분말 속에서 없는 그 공중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후에는 이 서포트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3D 프린터가 끝나면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후가공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냥 대충 보겠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요걸 표면을 다룬다든지 뭐 치수를 입힌다든지 어떤 디자인을 컬러를 입힌다든지 하면은 후가공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거는 3D 프린트를 한 후에 보니까 적층 표면이 굉장히 깨끗하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SLA 타입으로 했다고 가정할 수 있고 실제로 SLA 타입을 가지고 3D 프린팅을 했습니다. 자, 이제 3D 스캔의 원리와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D 프린팅에 관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3D 프린팅 하려면 우선 3D 모델이 있어야 되고 3D 모델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어떤 형상들을 3차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3차원으로 만들 때 가장 효과적인 게 3D 스캐너.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CT라든지 MRI라든지 초음파라든지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쭉 편집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외관 표면을 이렇게 도면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3D 스캐너 원리에 대해서 보면은 3D 스캐너는 카메라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기하 정보 XYZ 주로 샘플링 된 점군 포인트 오브 클라우드라 그럽니다. 점들이 잔뜩 있으면 구름같이 보이죠. 포인트 오브 클라우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형태가 있다 그러면은 3차원적으로 여기에 점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점도 있고 점도 있고 점도 이런 점들의 X, Y, Z 좌표가 모두 다릅니다. 이런 점들로 이렇게 쭉 3차원 형상을 다 계산해 가지고 어떤 디스플레이를 쭉 해줍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런 점들은 CAD 데이터로서 면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이용해서 어떤 삼각형 메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STL 확장제입니다. 요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표면을 삼각형 메쉬로 하기 때문에 표면을 형상의 자유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merging이라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하나의 데이터로 합치는 작업을 merging이라 그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 용어들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D 스캔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은 여기에 한 7가지 정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접촉식 3D 스캐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OF Time of Flight 방식 스캐너고, 그 다음에 광삼각법 3차원 스캐너고, 핸드헬드 스캐너, 백색광 방식 스캐너, 변조광 방식 스캐너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스캐너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면은 접촉식, 우리가 지금 예전부터 제조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3차원 측정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프로브를 표면에, 제품 표면에 터치를 해가지고 그 터치의 좌표를 쭉 읽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3차원 부품의 정밀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Time to Flight 라는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 성이 하나 있다, 선박이 큰 게 있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레이저 빛을 쭉 쏘면은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Time to Flight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읽어드려 가지고 어떻게 3차원 형상을 구성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대부분의 방식이 광삼각법 3차원 스캐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레이저든 빛을 쏘아 가지고 반사되는 수광부가 있습니다. 수광부가 해서 여기에서 삼각법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어떤 3차원 형상을 읽는 방식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쓰는 게 핸드헬드라고 하는 거는 포터블이죠. 손에 쥐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쭉 스캐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식은 이제 광삼각법 3차원 스캐너 방식 같이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색광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변조광 방식도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3차원 스캐너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프로브 있어, 프로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품이 있다면 직접 이렇게 닿게 만듭니다. 제품이 닿게 만들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CMM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해서 Coordinate Measuring Machine이라고, 이게 좌표를 측정하는 3차원 측정기로 활용되는 게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제조업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이 이제 접촉이다 보니까 물체 변형이나 손상을 줄 수가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ime of flight. 여기서 보면은 range find라고 불리는 빛을 표면에 투사하여 그 빛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쭉 range finder에서 쏘면은 빛이 반사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측정해서 3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로 레이저가 이렇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지 선박 등 같은 대형 물체를 측정하는 곳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 6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삼각법 3차원 스캐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계 부품을 3D 스캐닝 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고정된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물체를 이렇게 여기에 놓고 돌려가면서 3차원 형상을 스캐닝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삼각 청량법을 사용해서 스캐닝하는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헬드 스캐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핸드헬드의 장점 뭡니까? 크다란 물체라더라도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쭉 이렇게 긁고 쭉 지나가면 됩니다. 긁고 지나가는 게 이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색광 방식 스캐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그림을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조광 방식 스캐너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